안녕하세요. 셀토스 모듈의 리뷰 참여하게 된 장유섭이라 합니다. 뭐 어떻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하게 돼서 재밌네요. 네. 일단 뭐 그게 이미 리뷰도 많이 있고 뭐 트레이닝 리뷰도 이미 나갔고 해서 그 뭐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솔린 풀옵션이에요. 한 3,000 이제 튜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포함하면 이제 한 3,300 한 후반 이렇게 되는데,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 돈이면은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투싼, 뭐 스포티지, QM6 뭐 많은데 굳이 왜 셀토스를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했어요. 사기 전부터 기준이. 일단은 첫 번째는 차가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기준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샀을 때 자체가 이게 내가 열심히 잘 타야지라고 산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와이프가 이제 아기랑 어디 병원을 가든 뭐 동네 어딜 가든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니기에 좀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첫 번째 차가 레이였어요. 그러니까 레이에서 투싼이나 뭐 QM6나 이런 쪽으로 확 넘어가면 너무 차가 커져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기 때문에, 너무 크면 좀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근데 셀토스가 좀 소형 SUV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나와서, 이 정도가 사실 저한테는 이 정도 크기가 제일 마지노선이었어서 딱 좋았습니다. 이게 길 가다가 이제, 왜냐면 차를 사기 전에 항상 몇 달 정도는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시뮬레이션 방법은 차 살 때, 다른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노하우는 아니고 그냥 방식인데요. 일단은 샀다 치는 거예요. 마인드를 그냥 샀다 쳐. 나 이거 오너야 이제. 그 상태에서 길 가다가 이제 보잖아요, 그 차를. 그때 그 차를 봤을 때 사길 잘했네 라고 하면 그 차는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샀다 치고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는데, 저거 사는 거 맞나? 이러면 사실 저는 그걸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샀다 치자라고 한 다음에 그 차가 지나가. 근데 보면서 안 사길 잘했네 라고 하면 그 차는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거 사야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차는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스커버리 4 타다가 팔고 잠깐 차 없다가 이제 다시 SUV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디스커버리 5 말고는 사실 적절한 차가 없더라고요. 한 1억 정도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차가 D5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걸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시승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가격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 이걸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은 그래,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 좋은데 제가 D4를 타다 보니까 너무 각진 차여서 좋았는데, 각진 게 좋으니까 그거 좋았는데 이제 둥그런 차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법이 없고 선택이 없으니까 그래, 그냥 이거 사야지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도 다 받고, 그래 나 이제 이거 샀다 치자. 이제 산 거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갖고 있던 차로 운전을 하는데, D5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볼 때마다 사는 게 맞나? 다 좋은데 이렇게 너무 둥글둥글 둥실둥실 저는 내 스타일 아닌데, 결국에는 그래서 안 사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도 안 사길 잘했다. 그래, 쟤는 나랑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내가 한 선택이 되게 잘했다라는 그런 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 살 때도 마찬가지고, 셀토스를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길에서 이제 셀토스를 볼 때마다 되게 괜찮네, 좋네, 딱 저 정도면 좋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크기 면에서는 셀토스보다 더 큰 게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였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반자율 주행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대구를 이제 출장 관리 있어서 갔는데, 그때 쏘카로 산타페를 빌려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자율 주행 처음 써봤어요. 근데 완전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무조건 이 기능이 있는 차를 사야겠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는 차를 사면은 그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차선 이탈 방지도 돼야 되고, 스마트 크루즈 당연히 돼야 되고, 플러스 차선 가운데 유지하는 그
그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못 써요. 제가 써보니까 계속 차선 안에서 퉁퉁퉁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경고음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는 그 기능이 꼭 필요했는데, 투싼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투싼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QM6는 당연한 거고 그 기능이 없었어요. 이 가격에 3,200 정도 하는 이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는 사실은 되게 심플했어요. 이게 차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좀 제일 옵션 같은 거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함 없는 차 사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풀옵션이 좀 과하다, 혹은 이제 쓰잘데기 없는 기능도 많이 있어서 좀 과한 소비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없으면은 차의 정이 좀 안 들더라고요. 뭔가 아쉬워.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또 있는 게, 원래 이 차의 그 기능은 적용이 안 돼. 아무리 높은 걸 사도 적용이 안 돼. 이러면 포기가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옵션을 그거를 돈 아낀다고 빼고 산 다음에 그 기능이 막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후회를 해요. 그때 그걸 좀 한 100만 원 더 주고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후회되는 게 너무 싫어요. 아싸리 포기할 수 있는 거면 포기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나한테 선택지가 있었는데 내가 안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 그 불편함을. 그런 거는 저는 좀 싫어서, 그냥 차를 살 때는 그냥 항상 그 차종에 그냥 애진간하면은 제일 높은 거 사자. 그래야 이제 두고두고 후회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한 달 정도 탔는데요. 단점을 좀, 이제 사실은 단점 이미 리뷰에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주 이게 사실 셀토스가 좀 핫했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 같은가? 아무튼 핫한 시절이 있어서 조회수 빨아먹기 좋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리뷰하셨는데,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다 좋은 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타면서 느낀 단점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은, 저는 출퇴근 거리가 한 70km 정도 되기 때문에, 편도 70이 되기 때문에 거의 외곽 타자마자 바로 반자율 주행을 걸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손발 다 띄고 거의 한 50km 넘게를 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고급차로 올라가면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한 앞에 레이더가 있는, 카메라가 있는, 아무튼 앞에를 내다보는 그게 한 80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m 앞에 차가 지금 서 있는데, 이 차의 80m 앞에는 차가 없으니까 도로에 차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RPM을 팍 올려서 엄청 급가속을 해요. 막 3,5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차가 나오니까 빡 써.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괜찮아요. 뭐 남자들이고 이제 차 여러 번 오래 타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여성 운전자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과연 대처가 될까? 대처는 되겠지. 차가 알아서 쓰긴 서요. 뭐 부딪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랄까라는 생각과, 이게 매번 그럴 텐데.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의 두 번째 단점이,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성숙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차가 밀려서 이제 가다 서다 하는데, 가다가 잠깐 쓰잖아요. 근데 그때 쓸 때가 거의 다 서서 한번 제일 끝에 쓸 때는 팍 써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와이프랑 애 타라고 샀는데, 애며 와이프면 이게 얼마나 좀 짜증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반자율 주행을 혼자 탈 때만 해요. 주변에 누가 타고 있으면 반자율 주행 안 써요.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겪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몇 번을 쓰겠어. 계속 쓰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반자율 주행 되게 좋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좀 디테일이 아쉽다. 근데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리뷰 보니까 볼보는 되게 기사님이 쓰듯이 스무스하게 쓴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다음 차는 볼보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두 번째 단점은, 사실은 제가 이제 차의 외관 같은 거는 사실 크게 저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값이 이렇게 대단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이제까지 타왔던 차들이랑 다르게 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차는 지금 이제 그 천연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셀토스가 다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의자 보시면 이쪽에 약간 이제 갈색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통풍이고, 이제 통풍 아닌 이제 옆에서 잡아주는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죠. 이게 제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안에가 진짜 비어있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간 이럴 거면은 이럴 거면 천연가죽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예, 뭔가 차가 싸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까워요. 그리고 타는 사람마다 이거를 지적해. 여기 뭐가 없네요, 형. 그게 차가 좀 싸서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그냥 혼자 느끼는 단점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비가 막 오면은 이 앞에 그 흰색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불편했거든요. 안개등 켜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은연중에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람 눈이랑 다르게 이거는 카메라가 보는 거니까 좀 더 비 올 때도, 비가 오든 뭐 하든 정확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반자율주행이 계속 꺼져요. 그러니까 이 차선 유지나 차선 이탈 가동하는 그게 그 색깔이 계속 이게 꺼져. 그래서 우리가 작동하면 초록색이고 안 작동하고 있으면 흰색인데, 이게 비 올 때는 계속 꺼져.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옆 차선으로 막 가더라고, 얘가.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다.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게 볼보나 다른 애들도 이런지, 아니면 아직 우리나라 차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약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은 좀 저한테는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셀토스를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사놓고서도 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팔고 다른 차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유일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지, 이 차는 이제 제가 안 몰 거고 주력이 이제 저희 와이프가 몰 건데, 저희 와이프가 운전 경력이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뭐냐면은 오르막길에서 2단에서 1단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2단으로 뭐 주차장, 지하철장 빠져나올 때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2단으로 가다 힘이 부족해서 1단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차가 자동으로. 그때 갑자기 퍽 튀어나가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행히 이제 브레이크를 빡 밟던가, 아니면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엑셀에 발을 확 떼거든요, 그 순간이 오는 찰나에. 근데 이거는 운전을 15년 한 나니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운전을 한 2, 3년 내로밖에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빨리 그 타이밍 맞게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보통 나선형으로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서 몇 번 그래요. 왜냐면은 2단에서 힘이 부족해서 1단 갔다가 힘이 다시 충분하니까 다시 2단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힘 부족하면 또 1단으로 내려가. 이게 이렇게 도는 동안에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어제도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차 빼고 나오는데, 거기가 지하 한 3층이었거든요. 도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그때마다 이제 오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과연 여자 운전자분들이 이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사고 없이 잘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이 카메라, 제가 뭐 집에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좋은 앵글에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연찮게 모태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같이 나가서 카메라 설치해드리고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트라인 카메라에 이제 모트라인이 알아서 앵글도 다 잡아주시고 편집도 다 해주시고 해서 되게 지금 편하게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약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약간 뭐 할 말 많은데 촬영이 좀 어렵거나 안 해보셨으면 사실 힘들 테니까, 이런 분들은 모트라인으로 연락 주시면은 시간이나 이거 맞춰서 되면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신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들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듈 리뷰 몇 개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솔하고, 다 실제 오너들이 자기가 뭐 최소 짧게는 저처럼 한 달, 길게는 뭐 1년, 2년 타다가 얘기해 주는 거라서 되게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잠깐 타고 하는 그런 리뷰보다는 내공이 있어, 확실히. 저희도 모트라인 주셔야죠. 아닙니다. 근데 모트라인은 이제 그 리뷰 경력이 많으시니까 괜찮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모트라인에서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해 주시니까 퀄리티도 뭐 핸드폰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지원 저처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사실 모트라인 좋아하고 오랫동안 잘 보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게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듈 리뷰 셀토스 편 장윤석이었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